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지난번 강좌에 이어서 다시 끊어진 패스를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곡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이어서 직선을 곡선으로,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는 툴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화면을 좀 이동하신 다음에 먼저 펜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연결하셔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적당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정색 화살표인 선택 툴을 이용하셔서 스테이지를 한번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툴을 길게 눌러서 기준점을 전환 툴로 선택한 이후에 직선으로 연결된 꼭지점을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대고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직선을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펜 툴을 누르고 계시면 제일 하단에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린 모양과 비슷한 그런 도구 툴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 꼭지점 부분에다 대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직선을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만들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직선으로 바뀌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직선으로, 직선을 곡선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하단이 도구 툴박스에 있는 앵커 포인트,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것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이 툴을 눌러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펜 툴을 누르신 상태에서 잘 보세요. 펜 툴을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변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도구 툴에 있는 툴박스의 기능과 그 다음에 단축키를 조합을 하셔서 바로바로 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펜 툴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준점을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또는 모양의 변형을 할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그 컨버터 앵커 포인트 툴을 누를 필요가 없이 펜 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플러스가 나왔을 때 추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삭제, 그 다음에 슬래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선 부분을 곡선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럴 때는 펜 툴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충분히 모양 형태를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형태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펜 툴을 누르고 Alt 키를 누르시면 컨버터 앵커 포인트 툴이 자동으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무슨 모양으로요? 직선 모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잘못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는 사실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그 패스를 연결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패스를 자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형을 타원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상태에서요, 펜 툴을 누르시고 Alt 키를 눌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흰색 화살표인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하셔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 하단에 있는 포인트, 즉 다시 말하면 최상단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뺀 나머지 포인트를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조금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물방울 모양 형태가 구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색을 좀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색을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연두결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자르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제하시는 방법은 설명을 강좌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하실 수 있겠죠. 검정색 화살표인 선택 툴을 선택을 먼저 하신 다음에 Alt 키를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되죠. 움직이실 때 Shift도 같이 누르게 되면 수평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치 이동을 하면서 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을 눌러주시고요.
패스를 자르는 방법은 하단에 이레이저 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툴, 시저스 툴, 나이프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레이저 툴, 시저스, 나이프 툴이라는데 일단 지우개 툴 누르시고요. 자, 브러쉬가 적은데 여러분 대괄호 키가 있습니다. 엔터 바로 옆에 있는 이 대괄호 키가 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개체가 따로 분리가 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다시 검정색 화살표를 다른 곳을 눌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된 개체로, 즉 다시 말하면 클로즈 패스, 완성된 개체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저 눌러서 다시 이번에는 조금 더 브러쉬를 좀 줄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이렇게 개체를 여러분들이 잘라낼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패스를 자르게 하면서 완벽한 오픈 패스가 아닌 클로즈 패스로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가이드 툴로 패스를 자르는 건데요. 마찬가지 선택 툴로 먼저 두 번째 물방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 툴은 반드시 세그먼트 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지 바깥쪽이나 안쪽에서 찍게 되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그먼트 위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반대편 세그먼트에다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점처럼 이레이저 툴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이럴 때는 검정색 화살표로 다시 스테이지를 한번 누르셨다가 재차 클릭을 한번 하셔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분의 1, 2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레이저 툴과는 다르게, 이레이저 툴, 지우개 툴과는 다르게 여기가 이렇게 선 모양이 채워지지 않죠. 선 모양이 채워지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이것은 미완성 개체인 오픈 패스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 강좌의 앞에 있는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에서는 될 수 있으면 완성된 개체, 즉 다시 말하면 클로즈 패스를 여러분들이 추구를 하셔야 나중에 오류를 좀 덜 범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저스 툴은 여러분들이 개체가 분리가 되긴 하지만 뭐로 가능하다? 미완성 개체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프 툴입니다. 세 번째 물방울을 검정색 화살표인 선택 툴로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도구 툴을 이용하셔야 여러가지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프 툴을 누르시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시고 스테이지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떼내시면 이렇게 여러분 완벽한 개체, 즉 다시 말하면 클로즈 패스로 된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레이저 즉 지우개로 분리한 것과 나이프로 분리한 것 뭐가 차이가 있느냐? 지우개로 분리한 부분은 이 면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프 툴로 한 것은 면적이 동일한 면적에서 그냥 분리만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소실이 되느냐 아니면 면적이 소실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분리가 되느냐, 그 다음에 분리가 됐지만 미완성으로 분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우개 툴이냐 가위 툴이냐 나이프 툴이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프 툴을 이용하실 때 선택을 먼저 하겠습니다. 선택을 검정색 화살표로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나이프를 하실 때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Shift까지 같이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직선을 그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Alt 키를 먼저 누르시고 움직이시면서 Shift를 같이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직선 부분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은 그 패스를 수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정이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위치를 변형하거나 모양을 변경하는 것도 수정이고 삭제하는 것도 수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번 강좌에서는 전체적으로 세 강좌를 통틀어서 패스를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그먼트를 이용하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불필요한 패스를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끊어진 패스를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곡선을 직선으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패스를 자르는 방법에서 다양한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